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산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긴 띠를 이뤘고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새벽 시간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불길이 민가를 위협하면서 주민 40여 명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잇따른 산불에 정부는 입산자 실화나 소각행위 등 불법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단양에서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5시간의 사투 끝에 진화된 상황을 전했는데요. 쓰레기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이와 관련해 형벌 수준이나 벌금 액수를 제시한다면 실수로 불을 내는 실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매일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라면 요즘 산불 소식 정말 자주 들으실 텐데요. 산림청 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연평균 500건 이상의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산불 발생은 봄철인 3, 4월이 가장 많았는데요. 3월 평균 128건, 4월 평균 116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습니다. 또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산불이 발생한 이유로는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압도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입산자 실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불이 났을 때는 고의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부러 불을 내면 방화죄를, 부주의로 불을 내면 실화죄를 적용합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처벌하는데요. 먼저 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방화죄의 경우 어디에 불을 질렀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기존 산림보호법 대비 과태료 기준도 크게 강화했는데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인 산림 인접 지역에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 반입할 경우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경북 성주군에서 화목보일러에서 타다 남은 재를 버리려던 주민을 적발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법 시행 이후 이뤄진 첫 과태료 처분 사례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젯밤 8시 40분쯤 반포대교 복단에서 방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에 들이받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가보니 바닥에 프로포폴이라고 적힌 약병과 일회용 주사기가 상자채로 널브러져 있었고 하얀 약물이 채워져 있는 주사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여성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달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한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고 현장과 차량 내부에서 프로포폴로 추정되는 약병 등이 대량으로 발견됐음을 알렸는데 현행법상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이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며 그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수치를 통해 마약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는데요. 마약 약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교통사고는 2023년과 비교해 24, 25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늘어나는 약물운전 처벌 수준은 어떠할까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올 4월부터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상향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향된 기준은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처벌 수위 외에 단속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함께 강화하는데요. 약물 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 약물 운전을 한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약물 운전이나 약물 측정 불응으로 단속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바로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고 알아두세요. 지금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위험성이 궁금하다면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여객기 안 복도에서 한 여성이 머리를 다쳐 쓰러져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다친 사람은 일반 좌석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으로 20대 여성 A씨가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착륙 직후 항공기 앞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넘겨졌고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곧바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객기에서 발생한 폭행 상황을 알리고 피의자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는데요. 밀폐된 공간인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난동, 폭행 등 적발 건수와 그에 대한 처벌에 관한 정보를 덧붙였으면 하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이슈, 바로 항공기 내 난동 사건인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살펴보면 항공기 내 불법 행위는 201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려 3,000건도 넘게 발생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는 난동 외에도 여러 유형의 불법 행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았던 건 흡연 행위였고 다음으로 폭언 등 소란 행위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A씨가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A씨는 제주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대기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벌됐을까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항공보안법은 항공기라는 특수 환경과 안전 운항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벌 강도가 강한 편인데요.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에는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 행위 또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항공기의 비상구 조작은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매우 심각한 일이지만 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4년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대한항공은 항공보안법으로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구 조작에 대해 형사고발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와 탑승 거절을 포함한 무관용 원칙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는 나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